안녕하세요. 이코 알라입니다. 오늘 가져와 본 코인은 호라이즌 코인입니다. 젠캐시라고 불렸던 코인이죠. 몇몇 VC들과 다양한 투자사들에서 포머가 이루어지면서 최근에 다시금 조명받고 있는 코인 중 하나인데요. 지캐시와 함께 호라이즌도 크게 대두되고 있는 코인입니다. 오늘 호라이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젠캐시 is now Horizon. 젠캐시라는 이름에서 호라이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 자료들이나 다양한 기사들에서 젠캐시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동하지 마시고 젠캐시는 호라이즌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호라이즌과 관련돼서 하나 짚어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호라이즌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호라이즌 검색해보면 쉽게 나올 텐데요. 구독자 2.5만 명으로 코인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 치고는 상당히 높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상당히 좋은 퀄리티의 뉴스거리 그리고 호라이즌과 관련된 기사거리들을 가져와 주기 때문에 호라이즌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식을 보시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정보를 좀 자세하게 찾아와 보고 싶으신 분은 꼭 이 유튜브 호라이즌 채널을 구독하시거나 알림 설정을 해두시는 것을 강력하게 권장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라이즌의 가격을 짚고 분석을 들어갈 텐데요. 먼저 순위는 117위입니다. 가격은 69,800원이라고 찍혀 있는데 이 7만원 초반대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만원에서 7만원 사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가격대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인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인 시장의 가격대는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고정 가격이 아니라 그냥 현재 가격 정도로만 인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에 따라 시총은 8,300억 원 정도가 되겠고요. 유통 공급량은 57%포인트, 무난한 수준의 공급량, 약간 부족한 정도의 공급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유의미한 부분, 좀 재밌는 부분은 최대 공급량이 2100만 개예요. 어떤 코인의 공급량과 같죠? 바로 비트코인과 똑같습니다. 2100만 개를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장점이 있는가? 먼저 개당 가격의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몇천만 원씩 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호라이즌도 발행량이 비트코인만큼 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추후에 가격 상승이 있을 때 단위당 가격이 매우 크게 높아질 수가 있겠죠. 뭐 몇십만 원, 뭐 크게는 몇백만 원까지도 될 수가 있다는 거겠죠. 또한 코인의 사이즈나 시총을 가늠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비트코인과 발행량이 같기 때문에 단순히 비트코인과의 가격 사이즈만 비교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 코인의 사이즈가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호라이즌의 유통량 특징은 꼭 잡아가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또한 호라이즌의 시장을 보자면 바이낸스, 힛빗 이런 곳에서 주요하게 거래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6월에는 코인베이스도 추가가 됐기 때문에 코인베이스와 관련돼서 장기적으로 좋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거래소는 뭐 당연히 없죠. 퇴출 당했기 때문에 한국 거래소는 없는데 추후에 재상장 가능성 이런 거는 좀 뒤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라이즌 원화 대비 차트인데요. 전체 차트입니다. 50달러에서 60달러 선에서 가격대를 형성해주고 있는데 현재는 57달러 정도가 됩니다. 57달러 정도 현재가로 이루어져 있는데 계속해서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과거 최대 상승 주기에 밀접한 수준의 가격대를 형성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의미한 가격대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진입도 유효한 편이에요. 다만 장기적으로 말이죠. 이제 자세한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리 실버트가 계속해서 이 코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젠 코인에 대해서 21년은 익명성 코인의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정확히 1년 전 1월에
2021년도 1월에 이런 트윗을 남겼었는데요. 실제로 호라이즌이 상당한 가격을 올라주기는 했지만 사실 익명성 코인의 한 해가 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아직 SEC의 제재도 그대로 남아있고 시큐리티 코인이 제대로 시장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2022년으로 유예된 예언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비트코인 매수와 비슷한 초장기적 견해를 보인다라는 점이 매우 특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년도, 21년도 얘기죠. 이때 젠코인을 사는 것이 비트코인을 16년에 사는 것과 같은 것이냐라고 어떤 분이 물어봤는데 베리 실버트 그레이스케일 창업자분은 얘기하신 게 비트코인을 12년도에 7달러 샀을 때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매입을 했다라고 발언을 했죠. 즉 비트코인과 견해를 비슷하게 그냥 초장기적으로 4년, 5년, 크게는 10년까지도 들고 가는 이러한 견해로 가져간다는 것이죠. 상승률도 그에 따라서 많이 높게 잡아가는 것이겠고요. 그에 따라서 그레이스케일의 호라이즌 트러스트, 즉 신탁이 발효가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41밀리언 정도의 볼륨을 가지고 있고요. 신탁이 시작된 이후로 수익률은 164%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레이스케일은 호라이즌을 거의 반값 이하로 샀다는 거겠죠. 현재 가격에서. 그렇다는 것을 유의하시면서 현재 가격대에서 10% 20% 정도 흔들리는 거는 전혀 개의치 않을 것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과 같은 견해로 본다고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몇천 퍼센트, 몇만 퍼센트 이상의 수익률을 보유하고 있죠. 그런 관점으로 가져간다고 생각했을 때 아직도 그레이스케일에서 보고 있는 이 호라이즌 트러스트의 기대 수익률은 한참 위에 있다라는 거는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한 그레이스케일과 크게 관련돼 있다라고 되어 있는 DCG 그룹, 디지털 커런시 그룹 재단의 호라이즌 보유량이 매우 높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의 호라이즌의 분석은 가장 최신 데이터인 2021년 애니얼 리뷰, 즉 연례 리뷰 1년을 총 정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부분이 가장 최신 정보겠죠. 먼저 살펴봐야 될 부분은 바로 젠두입니다. 여기 보시면 애초에 애니얼 리뷰의 대표 부제가 The Year of 젠두입니다. 젠두의 한 해를 보냈다. 우리는 젠두의 한 해를 보냈다 라고 대표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가장 큰 업적 3개를 여기 보시면 GK 어디트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언급을 드릴 거고요. 코인베이스 상장에 대해서도 되게 크게 생각을 하고 있고, 세 번째로 젠두입니다. 이 세 가지를 결국 올해의 가장 큰 세 가지라고 잡아가시면 될 것 같은데, 호라이즌의 2021년을 대표하는 크로스 체인 프로토콜, 바로 이 젠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이 젠두는 지캐시와 마찬가지로 GK 스나크 기술을 사용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지캐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벌써부터 어떤 시스템인지 좀 감이 오실 것 같네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죠. 젠두는 가장 강력한 크로스체인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블록체인을 구축합니다. 무허가 및 완전한 탈중앙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프라이빗 체인, 시큐리티 체인인 이상 이 부분이 당연시되면서 매우 중요한 부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퇴출을 당했던 가장 큰 이유죠. 또 두 번째로 개인정보 보호를 통한 감사 가능한 투명성, 영지식을 활용한다고 되어 있죠. 제로 놀리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캐시 영상에서도 언급을 드렸었죠. 웹3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 제로 놀리지가 또 나왔는데, GK 스너크를 사용하는 기술적 특징상 당연하게 제로 놀리지가 이용이 되겠죠. 또한 맞춤형 암호화 경제로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적인 부분이겠습니다. 모듈식 디자인의 올인원 SDK, 올인원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키트를
가지고 있다. 이 부분까지 언급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cache와 기술적으로 매우 유사하죠. 호라이즌 사이드 체인 프로토콜인 젠두는 이런 식으로 구동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도식화해보면 이렇게 구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메인 블록체인이 계속해서 이렇게 블록을 만들고 있으면은 이것만으로는 모든 데이터를 다발적으로 처리할 수가 없고 속도도 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이드 체인들이 뭐 스마트 컨트랙트, 패스트 트랜잭션 뭐 이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메인 블록체인과 연동이 된다, 활동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에서 Gcache와 호라이젠이 항상 같이 언급되는 이유고 많은 분들이 Gcache와 호라이젠을 같이 모아가시는 부분일 겁니다. 솔루션이 마음에 드신다면 포트폴리오에 두 프로젝트를 전부 담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효한 전략이겠습니다. 저번 주에 올려드렸던 위코알라 Gcache라고 검색하시면 이 영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심이 생기신다면 꼭 확인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카드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의미한 노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노드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당연히 이 표를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겠죠. Secure 노드나 슈퍼 노드와 관련돼서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게 21년도의 리포트고요. 결국 전 세계적으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노드들의 확장이 되게 필연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프로젝트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방향성이 좋다라고 꼭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21년도에 어떻게 성장이 되었나라는 것들을 숫자로 데이터로 확인해 본다. 21년도 by numbers라고 확인을 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원래 다운로드가 뭐 이렇게 8만 개 이상 늘어났고 이벤트들도 많이 열렸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의외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겠습니다. 신규 채용이 32명이나 된다.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데 신규 채용이 늘어난다는 건 확장성을 크게 가져가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유의미한 지표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숫자들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고요. 또한 호라이즌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중 하나인데 커뮤니티 그로스입니다. 커뮤니티가 성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아까 언급드렸던 유튜브 부분도 계속해서 쿼터별로 거의 20%에서 30% 정도 꾸준히 성장해주고 있고요.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많이 애용하는 레딧과 관련돼서도 이렇게 성장을 43.8%나 이어가고 있고 트위터 많이들 이용하시죠. 트위터와 관련돼서도 63.4% 매우 높습니다. 상승률이. 이러한 커뮤니티의 성장 토탈 전체 성장률은 무려 22%포인트나 된다. 전체 상승률만 놓고 봐도 22%다 라는 점 여러분들이 호라이즌을 장기적으로 보실 때 유효하게 잡아가실 중요한 부분이다. 아까 21년도에 코인베이스 상장 그리고 젠두 하나가 더 있었죠. GK 어딧입니다. 어딧이라는 단어는 한국말로 심사한다 라고 하죠. 심사원 이러죠. 심사라는 단어인데 블록체인이 처리될 때는 그 유효성을 심사하고 판단을 내리는 프로토콜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더욱 스마트하고 빠르고 또 투명하게 이뤄낼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에 적어놓은 효율성 증대, 투명성 확보, 셀시우스 재단과 호라이즌 랩스, 호라이즌 재단이 같이 협력해서 21년도에 출시한 시스템이다 라고 잡아가시면서 중요한 부분으로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호라이즌 파트너십은 21년도 결산 이후 큰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코인베이스죠. 코인베이스 프로 새로 상장이 되었기 때문에 아주 대표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었고 그 전부터 메이저 거래소로 활용되던 바이낸스 거래량이 호라이즌 거래량의 1위입니다. 이 부분 바이낸스가 1위다 라고 가져가시면서 바이낸스도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양한 월렛 사이트들 또는 코인 관련 전문 회사들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초에 다크 코인들이 상당히 힘들었다라는 점은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거래소에서 많이 퇴출을 당하고 가격도 그에 따라 많이 떨어졌죠. 대표적으로 지캐시, 대시, 호라이즌이 있겠는데 앞에서도 언급드렸지만 지캐시와 호라이즌은 이러한 상황까지도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비슷한 관점에서 재상장 또는 시장 배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려하시면서 투자를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 트렌드로 크게 바람이 불고 있는 NFT와 관련돼서도 호라이즌 랩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BAYC라는 프로젝트와의 연계인데 BAYC는 호라이즌 랩스 등과 협력해서 호라이즌 랩스가 있죠. 내년 1분기 법정을 준수하는 토큰을 출시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에어드랍도 가능성이 있겠고 여러가지 NFT와 관련된 사업 진출에도 플랫폼화해서 진행할 수가 있겠죠. 호라이즌도 NFT에 대해서도 건드리고 있다라는 거, 예를 들면 요런 거, 뭐 요가 랩스라고 하는데 이런 작품들 여러분들이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NFT 시장 진출해 있다. 호라이즌도 NFT 쪽에 발을 담그고 있다. 또 21년도에 3대 이슈 중 하나인 코인베이스 상장, SEC와 갈등 중에 SEC의 위협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9월 코인베이스에 상장되었다. 3월에는 오히려 다른 곳들에서 폐지가 됐는데 오히려 작년 9월에 3개월 전이죠. 코인베이스에 상장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이제 앞으로 재상장, 시장 복귀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는 것이죠. 유익 있게 지켜보셔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호라이즌 젠의 총정리입니다. 기술적으로 지캐시와 함께 톡톡 튀는 다크코인이다. 지캐시랑 기술적으로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호라이즌의 기술력을 볼 때 지캐시랑 같이 잡아가셔야 된다라고 다시금 강조드리겠고요. 지캐시의 GK 스너크 기술 똑같이 젠두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고 젠두 사이드 체인 프라이빗 중심의 솔루션을 지니고 있다라는 기술적인 부분 여러분들과 앞에서 알아봤습니다. 베리실버트 그레이스케일의 베리실버트와 DCG 재단 디지털 커런시 그룹 DCG 이런 부분 앞에서 언급드렸던 포머 그룹들 살펴봤고요. 방대하고 다양한 뉴스거리 제공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커뮤니티, 대표적으로 유튜브도 상당히 크다. 이렇게나 방대하고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는 프로젝트가 적어요. 호라이즌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활동 이력이나 확장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매우 다양한 커뮤니티를 통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엄청나게 큰 장점으로 여러분들께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한 NFT, GK 스너크, 웹3 등의 최신 트렌드들을 흡수 중이다라는 점, 장기적으로 투자를 봤을 때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결코 나쁠 순 없겠죠. 다만 2021년도 초에 일어난 다크코인 상장 폐지 이후로는 재상장, 가격 상승의 큰 장점이자 또는 지속되는 리스크이다라는 점, 리스크 이 부분은 다크코인이 지금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총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이며 암호화폐 시장은 불확실로 가득합니다. 큰 리스크와 기회가 동반하는 시장입니다. 이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 최신 기사와 21년도 호라이즌의 행보 데이터 리뷰 중심으로 리뷰를 진행했기 때문에 과거의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찾아가시면서 호라이즌에 대한 퍼즐을 좀 더 맞춰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호라이즌은 호라이즌 코리아라고 추가적인 법인을 통해서 한국에서도 크게 사업을
확장시켜 나갈 것을 암시했습니다. 이러한 부분까지도 고려를 하시면서 정말로 베리 실버트의 말처럼 다크코인의 비트코인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이랑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제가 영상이나 생방송 시에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찾아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리뷰 원하시는 코인은 자유롭게 댓글을 달아주세요. 코인마켓 코인을 하나씩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코알라였습니다.